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9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호수 패션 주식회사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 신규 거래처인 현영 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메뉴 엽시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 3개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자, 보고 입력합니다. 코드번호 3425 입력할게요. 보고 현영 상사고요. 자, 유형은 동시 3번 동시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124 29 74624 대표자 이름이 부현영 업태가 제조 종목이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주소가 광주광역시 동구재봉로 10 괄호 열고 학동 괄호 닫고 됐죠? 이렇게 뭐 두 줄로 나누어 써도 되는데 뭐 저는 그냥 한 줄로 쭉 썼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 저교를 등록하십시오. 자, 메뉴 엽니다.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자, 코드 번호가 833 제시되어 있다, 그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 안에 딱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833 이렇게 누르면 위치가 833으로 싹 자동으로 이동된다, 그지? 여기서 계정 과목 이름이 고선전비 계정 과목입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요거에 대해서 현금 저교에다가 9번 번호를 매기고 요렇게 적어 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저교에다가 그지 9번 번호를 적고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이렇게 그지 제시된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전기분 재무제표의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연관된 내용 전부 다 수정하자. 그지? 자,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은 언급이 없어. 맞나 봐.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이제 요 부분이 틀렸다 이겁니다.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 열고 자, 여기서 511번 그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 요게 320만 원 입력되어 있는데 사실은 230만 원이랍니다. 고치자 2300000 이제 엔터키 치면 요 결론값 그지 원래 있던 결론값이 이제 바뀔 거야.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엔터키 치니까 금액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550,000,000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자, 요 부분, 요 금액으로 수정되었구나 이제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 메뉴 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제품 매출 원가를 눌러야 되겠네. 이 회사는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다 보니까 비용도 상품 매출 원가도 있고 제품 매출 원가도 있는 상황이네. 오케이. 자, 상품 매출 원가는 건드릴 거 없지. 제품 매출 원가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이렇게 보조창 나타나는데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지 수정하기 전 금액 550900000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요거를 이제 제대로 된 수정된 값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550000 엔터키 칩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 금액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최종 결론값인 당기 순이익도 수정이 되었을 거라고. 자, 수정되고 나면 8,80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수정되었구나 확인했고 그 다음 메뉴로 넘어갑니다.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자,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그지 수정되기 전 금액 8710000으로 되어 있다 그지? 뭘로 얼마로 수정됐는데 8,800만 원으로 수정됐는데 수정 전 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고쳐야 되겠지. 직접 타이핑으로 고쳐도 돼. 그렇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죠? 뭡니까? 위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금액으로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클릭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수정되었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적혀야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된다고요? 125000000이 될 거라고. 자, 마무리 작업합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자. 자, 자본 쪽의 맨 아래쪽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다고 해서 자, 요 금액이 수정 전 금액으로 뭔가 표시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역시 125000000으로 이제 수정해야 되겠지. 지금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완전한 상태다 보니까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 안 하고 있어. 그지? 요 대차 차액이 수정을 하고 나면 이제 0으로 싹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요거 수정합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이제 0으로 싹 바뀌었고 제대로 이제 다 고쳐진 상태가 되었다. 됐지요? 어이. 자,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30일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서 군민은행에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7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했다.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을 불입하더라도 회사가 직원한테 퇴직금 주어야 하는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불입한 돈 주인은 여전히 회사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불입한 돈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자산 계정 과목인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계속 따박따박 관리해야 되더라. 그지?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준 납입한 1,000만 원에 대해서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 이렇게 딱딱 관리해 갈 것이다. 입력합니다. 메뉴 열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30일.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따박따박 관리한다. 됐습니다. 2번 문항 8월 28일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300만 원이고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됐죠? 자, 대손 확정 분기에 자주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주체되는 게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름에 대한 대손 확정 분기가 자주 주체되었다, 그지? 그걸 조금 변형을 했다 이겁니다. 매출채권이 아니고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에 대한 대손 확정 분기. 그러면 비용을 인식할 때 계정 과목 이름이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가 아니고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너 아니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됐죠? 이런 게 출제되기 시작했다. 됐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 대손 확정되었다고 대변의 단기 대여금 500만 원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차변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적어준다. 300만 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뭐에 대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 번호 잘 끌고 와야 되겠다, 그지? 그거 300만 원 적어주고 부족한 200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대손 상각비 적으면 안 된다, 그지? 900번대 코드의 기타의 대손 상각비 코드로 정확하게 끌고 와야 될 것입니다.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8월 28일 대변의 단기 대여금 그지? 거래처 적어야 되겠네. 부영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이었어. 5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 대손 충당금 적어주는데 뭐에 대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코드 번호 115번이네. 이걸로 정확하게 끌고 오고 3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은 자, 검색합니다. 대손 상각비라고 검색하면 그지? 800번대 코드 판관비도 있고 900번대 코드 기타의 대손 상각비도 있다, 그지? 뭐 밑에 있는 거 요거 900번대 코드로 정확하게 끌고 와야 될 것이다. 200만 원.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1일 주식회사 한섬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 원이고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승용차 사려고 하는데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채를 구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채 가격이 18만 원짜리야. 그런데 아주 비싸게 20만 원 주고 현금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실제 시장 가격 18만 원 이 부분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유가증권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고 비싸게 준 부분 2만 원은 어떻게? 해당 유형자산,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지? 입력합시다. 다만 시장 이 공채의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시장 가격이랑 공정가치도 사실은 학문적으로 파고들면 의미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워낙 회계학 학문적인 좀 개념이고 우리는 실무 차원에서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규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료에서 막 시장 가격, 공정 가치, 현재 가치 뭐 이런 단어가 막 혼용되어 가지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분명히 말했어. 학문적으로 파고들면 다 서로 조금씩 다 다른 개념일 거야. 우리는 지금 실무 차원에서 그리고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게 생각하기로 하는 거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할게요. 10월 1일. 자, 대변에 돈 뭘로 줬습니까? 돈을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차변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뭐 18만 원만 기록한다. 그래서 비싸게 준 거는 뭘로?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4번 문항 10월 7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ABC 상사에 수출했거든요. 선적을 9월 23일, 도착을 9월 28일에 했답니다. 자, 이러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관련 환율은 다음과 같다. 그럼 수출 언제 했다는 겁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했으니까 선적하는 날, 요날 수출한 거다 이겁니다. 9월 23일에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차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9월 23일자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차변에 기록되었겠지. 그지? 그래서 9월 28일 도착 일자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자, 3,000달러가 달러당 1,200원으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되었는데 이제 10월 7일 날 오늘 돈 받았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없어지고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오는데 보통 예금으로 환전되어 들어온다. 오늘 들어오는 날 환율은 달러당 1,400원이야. 200원만큼 올랐다 그지? 달러당 200원만큼 우리가 이익 받겠지. 달러당 1,200원으로 기록돼 있던 게 달러당 1,400원으로 환율 오르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 없어지는 것보다 실제 보통 예금 들어오는 게 더 클 거다 이겁니다. 200원 곱하기 3,000달러 60만 원 아마도 이익 받겠지. 그지? 그 부분을 외환 차익이라고 기록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입력해 볼까요? 하나씩 입력해 보면 확인되겠지. 자, 10월 7일입니다.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없어집니다.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거래처가 어디였습니까? ABC 상사. 영원의 ABC 상사. 그리고 돈 외상 매출금 없어지는 건 얼마가 없어진다고요? 장부에 있던 금액이 없어지는 건데 1,200 곱하기 3,000. 360만 원이 없어지지. 그런데 보통 예금 들어오는 걸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또 얼마 들어옵니까? 10월 7일 환율 1,400 곱하기 3,000이 들어오지. 420만 원이 들어온다고. 기분 좋다 그지? 돈 많이 들어왔거든.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이익 받거든. 대변에 외환차익이라고 기록하면 될 겁니다. (5번) 문항 10월 2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고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세율은 15.4%로 가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알고 있다 그지?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받는데 50만 원. 50만 원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원천징수된다 이겁니다. 슬퍼할 필요 없어. 뭐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미리 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낼 세금이 좀 작아지겠지. 그래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변의 자산으로 기록하고 계정 과목 이름을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하더라. 다만 선납세금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으로 제시된 게 아니고 15.4%라는 원천징수세율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얼마가 떼입니까? 얼마가 원천징수됩니까? 50만 원 곱하기 0.154 77,000원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77,000원 차감된 금액이 이제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겠지 뭐.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자, 10월 21일 자, 대변에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얼마? 50만 원. 은행에서 50만 원 이자 받았어. 그런데 차변에 원천징수된 게 있어서 뭐 선납세금으로 기록한다. 77,000원.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오는 게 그지 423000 들어오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6번 문항 11월 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인 P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임원하고 밥 먹고 밥값을 우리가 냈다 이겁니다. 카드로 결제해서.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답니다. 보십시오. 자, 밥값 17만 1,000원을 내는데 사실은 공급가액은 15545오고 부가가치세가 15545다 이겁니다. 여기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렇다면 설사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고 다시 불공제 금액으로 적어야 돼.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 불공제 되더라도 부가세 신고서에 일단 반영돼야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유형을 54 불공으로 입력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접대 관련 지출인데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받았다 이겁니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지?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 되는 것만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되고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는 아예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거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받았는데 매입세 불공제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부가세 신고서에 아예 반영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뭐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거지. 아시겠죠? 우리 시험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라니까 그냥 여기 입력하면 돼. 시험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여러분 취업할 거다 그지? 취업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거다 그지? 내가 소속해 있는 회사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거다. 그때는 이런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잔소리하면서 강조드렸던 것이다. 됐죠? 그래서 시험 치더라도 항상 그런 정확한 개념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자, 이제 요 문제 분석했고 이제 회계 처리 분석해서 입력합시다. 어떻게? 접대 관련 지출이라고 차변의 접대비. 코드 번호는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라면 외상 거래를 의미한다 그지? 돈 나중에 줄게요 라는 의미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었어. 식당 이름이 뭐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식당이거든. 요거를 거래처 입력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우리는 돈 누구한테 줍니까? 카드사한테 돈 주면 돼. 식당한테는 카드사가 돈 미리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 거래처는 BC 카드라는 카드사를 적어주는 것이다.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11월 1일 자, 차변에 접대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고 금액은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모두 합해진 171000 자체를 접대비 계정과목 금액으로 적는다 그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 아시겠지요? 자, 171000 적어주고 자, 대변에 미지급금 적어주는데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어. BC 카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처음부터 풀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9월 30일 주식회사 영광패션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대금 수령은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했다.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부가세 유형 11 과세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 예금, 차변의 받으럼 적으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다 그지? 입력하면 되고 참고로 잔소리 세금 계산서 하단에 자 공급가액 5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500만 원 합해서 5,500만 원 돈 받는데 현금으로 3천만 원 받고 어음으로 2,500만 원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된다 그지? 그런데 세금 계산서 하단부에 적혀있는 내용에는 보통 예금이라는 란은 별도로 없어. 그러니까 보통 예금으로 돈 받은 부분이 할 수 없이 현금이라는 란에 적힐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가끔 질문하는 것 같아.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데 왜 현금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세금계산서 자체에 이렇게 딱 란 자체가 딱 세팅이 되어 있다고. 여기에다가 뭔가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맞추는 거지 뭐. 됐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다. 입력할게요. 그리고 품목수량 단가가 적혀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오케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30일 10일 과세 품목이 의류 수량이 1,000개 아이고 1,000개 단가가 5만 그러면 5천만 원 500만 원 자동으로 적히고 어디에 팔았습니까? 주식회사 영광패션에 팔았습니다. 전자예부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고 자 차변의 보통 예금 3천만 원 그리고 받으럼 2,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10월 28일 본사 영업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주식회사 우주자동차에서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했답니다. 승용차 구입했다 그지? 승용차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적게 있다 하더라도 매입소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따라서 부가세 유형 54 불공이고요. 회계처리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기록하면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범위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자 일단 우리 회사가 승용차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뭐 택시 회사, 자동차 판매 회사 이런 거 아니라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은 무조건 비영업용이다. 그리고 소형 승용차 범위는 8인승 이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배기량 1000cc 초과야. 즉 8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 1000cc 초과인 거를 소형 승용차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런 소형 승용차에는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매겨진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다른 말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부르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0월 28일 자, 다시 날짜 적게 10월 28일 맞지? 10월 28일 유형은 54 불공이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부가가치세 별도 3천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우주자동차 전자예부 자 불균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3번 적어주고 분계 자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 그지?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합한 3,30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적힌다. 됐습니다. (3번) 문항 11월 5일 서석 컨설팅에서 영업부 직원들의 회계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55만 원에 대한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강사료는 11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했었다. 강사료 주었다, 그지? 차변회계 처리, 교육훈련비. 대변은요. 자, 계약금 미리 준 부분이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 일단 차변에 적혀 있던 선급금이 대변에 적혀서 없어지고, 그러면 55만 원 돈 줘야 되는데 55만 원에서 10만 원 뺀 이제 45만 원 돈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 미지급금으로 적히면 될 겁니다. 회계처리 분석했고, 부가세 유형이 조금 중요하겠네. 일반적으로 컨설팅 회사라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고. 공급가액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요 컨설팅 회사는 그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자, 우리 학원이 면세 사업이잖아, 그지? 그래서 학원처럼 우리는 면세 사업을 합니다라는 면세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면세 거래인 거야.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부가세 유형을 뭘로? 53으로 적어야 될 겁니다. 53 면세로 적어야 될 거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55만 원 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같은 거 전혀 적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공급가액 55만 원만 딱 적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 판단할 때의 키워드는 세금 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이걸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계산서도 종이가 있고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 여부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 여부의 여라고 정확하게 체크하자.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11월 5일. 자, 유형 53 면세. 공급가액은요. 자, 공급가액이 55만 원.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출제하는 사람이 막 약간 이렇게 막 유도하는 거지, 그지? 55만 원 하니까 왠지 공급가액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인 것처럼 보이잖아. 아무 생각 없이 막 51 과세 적고 싶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더라 이겁니다. 주의하자. 자, 거래처가 서석 컨설팅이고요. 자, 전자여부 여. 자, 분계. 자, 차변의 교육훈련비. 코드 번호는요. 영업부 직원이라고 있으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부터 차감시키고 얼마? 10만 원. 나머지를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10일 비사업자인 박사원에게 제품을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판매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단 거래처를 입력하십시오. 부가세 유형 뭡니까?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니까 과세면서 현과 22가 될 겁니다. 회계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적으면 되겠지. 상단 거래처에 뭐 적으면 됩니까? 박사원이라는 우리 물건 구입한 상대방을 적으면 되겠지. 됐습니다. 11월 10일 22 현과 공급가액
신용카드 매출연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 끼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더라, 그지? 그 기능 활용하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220만 원을 입력하는 거야. 그리고 엔터 끼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싹 갈라지더라. 그래서 저는 박사원 상대방 개인 이름 적어주면 되고, 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10일 생산품은 근로자들의 성탄절 선물로 하나로마트에서 종합 선물 세트를 1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한답니다. 우리 직원들 선물 주려고 선물 세트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 적혀 있어.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지? 매입세 공제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게 맞고, 유형은 뭘로? 매입이면서 카과 57로 적어줍니다. 회계 처리, 차변의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로,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 외상거래다 그지? 대변에 미지급금 적어주되 거래처를 주의하자. 하나로마트 아니고 뭘로? 신용카드사인 하나카드로 적어주자. 됐습니다. 12월 10일 12월 10일 맞다 그지? 57 카과 공급가액. 자, 신용카드 거래니까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10만 원 적어준 다음에 엔터 끼치면 100만 원과 10만 원으로 싹 자동으로 갈라지고, 상단부 거래처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연표 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로마트가 줬다 그지? 하나로마트 적어주고, 자, 신용카드사 적어주자. 무슨 카드? 하나카드 카드로 결제했어. 자, 분계.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로 적어준다. 대변에 미지급금 적어주되, 그지? 상단부의 하나로마트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하나로마트 아니야. 뭘로? 하나카드로 적어준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와 하단부 거래처가 서로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좀 적어주자. 이런 부분이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6번) 문항, 호주에서 기기장치를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부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고 당일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십시오. 유형 뭡니까?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5 수입이 될 거다. 회계 처리는 세액 부분, 부가가치세 부분만 한다 그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품목 수량 단가란에 뭔가 기재되어 있다면 입력해 주면 좋겠네.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 상단부 입력할 때 거래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지? 호주에 있는 뭐 아메리카라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라는 이름이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메리카 회사가 아니고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 주는 사람은 세관장이 될 겁니다. 부산 세관을 꼭 상단부 거래처로 입력하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개념 잡아 줍시다. 됐죠? 자, 12월 15일 날짜 적을 때 주의해야 되지 그지? 12월 15일 유형 55 수입이고, 자, 품목란에 기계장치, 수량 단가는 공란이네. 자, 공급가액은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 자, 거래처 주의하자. 이 문제는
뭐 호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거래처가 제시 안 되어 있지만 설사 뭐 어떤 호주에 있는 회사 이름이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상단부 뭐 세관으로 적어야 된다. 부산세관. 자, 전자예부 이어 분계.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까지 풀었고요. 자, 메뉴 다 씁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으로 넘어갑니다. 오류 수정 1번 문항 8월 15일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는 알고 봤더니 당사 생산부문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차변을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잖아, 그지? 접대비로 지금 회계 처리되어 있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직원 경조사비야.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로 고쳐야 될 것이다. 됐죠? 경조사비 내는데 뭐 예식장에서 우리한테 뭐 세금 계산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잖아, 그지? 아마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돼 있을 거야. 확인해 볼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8월 15일. 그지?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현금으로 적혀 있는데 차변 계정 과목이 고쳐져야 된다 이겁니다. 접대비가 아니고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로 고쳐져야 된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수정 완료. 자, 2번 문항 봅시다. 9월 22일 공장 건물 공사에 대한 대금 200만 원을 가나건설에 지급하고 모두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0만 원 중에서 50%는 건물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답니다. 비용으로 200만 원 전액이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부분은 비용 맞는데 나머지 100만 원은 자산인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공장 건물 공사 대금이라고만 되어 있고 뭐 상대방으로부터 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이 전혀 없으니까 아마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잘 모르겠어.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뭐 세금 계산서를 준 경우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 부분이 명확하진 않아. 그럼 둘 다 보면 되지 뭐.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없으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로 가보면 되는 거지. 됐죠? 자, 9월 22일 보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200만 원이 전부 다 차변의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으로 되는 거는 100만 원만 입력되어야 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뭐 그 아래쪽에 적어도 됩니다만 조금 보기 좋게 차변 그 다음에 대변으로 입력할게요.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한 줄 끼워 넣습니다. 자, 차변 쪽에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수정 완료. 됐지요? 거래처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거래처 필요 없으니까 공란으로 피워도 되고 뭐 혹시 적요 같은 게 기존에 있다 뭐 적요는 채점 대상 아니야. 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2020년 9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45만 원을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9월 1일에 소모품 구입하면서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45만 원 적고 차변을 전부 다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 45만 원으로 적었다 이겁니다. 자산으로. 전액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 중 기말현재 소모품의 사용액은 33만 원만 썼고 45만 원 빼기 33만 원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볼게. 45만 원 중에서
올해 사용한 부분은 33만 원은 비용으로, 올해 안 쓰고 남아있는 부분은 자산으로 기록이 되었었어야 돼. 그지? 12만 원. 그런데 회사는 45만 원 전체를 다 자산으로 지금 기록한 상태다 이겁니다. 자산이 현재 너무 크다, 그지? 그러면 회계처리 기반수정 분계 대변의 선급 아니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지금 현재 너무 크잖아. 자산을 감소시켜야 돼. 그리고 차변에 올해 사용한 부분을 비용으로 입력해야 돼. 얼마를? 33만 원. 자산을 감소 얼마를 시키면 45만 원에서 33만 원을 감소시키면 자연스럽게 12만 원만큼이 자산으로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지? 이제 이렇게 기말수정 분계해야 됩니다가 결론이다. 그래서 소모품 문제도 그렇고 선급 비용 문제도 그렇고 기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항상 확인한 다음에 기말수정 분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종 결론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지? 이걸 항상 떠올리자 머리에. 그지? 자, 소모품이 기중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으니까 기말수정 분계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자, 입력합니다. 일반 수동 결산에다, 그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자. 12월 31일. 자, 차변에 소모품 B. 코드 번호는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네. (330,000) 대변에 소모품 자산의 감소 33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정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추계액 이 부분이 기말의 최종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이 되어야 된다, 그지? 이게 목표치야. 그런데 원래 추가 설정하기 전 금액은 요거다 이겁니다.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 설정해야 되겠다, 그지? 생산직 500번대 코드로는 500만 원만큼 추가 설정. 관리직 800번대 코드로는 600만 원만큼 추가 설정해야 될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고, 자 수동 결산으로 입력해도 됩니다만 자동 결산으로 하면 조금 더 작업이 편하다, 그지? 자동 결산으로 작업할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1월부터 12월 누르고, 자 상단의 퇴직 충당 보조창 활용합시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 목표치를 딱딱 적어주는 거야. 자. 생산직은 2천만 원, 관리직도 2천만 원, 딱 그렇게 적어주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열심히 계산했던, 그지? 500번대 코드에 대해서는 500만 원, 800번대 코드에 대해서는 600만 원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딱 계산되어서 표시되고요. 자, 여기서 결산 반영 버튼 탁 클릭하면 그 500만 원과 600만 원이 딱 필요한 위치에 딱딱 꼽힌다 이겁니다. 자, 요거 확인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이제 필요한 회계 자리가 자동으로 싹 생성될 것이다. 됐죠? 뭐 참고로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낙서 지우고, 자 500만 원만큼, 그지? 차변의 퇴직급여 500번대 코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록될 거고, 600만 원으로 차변의 8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생산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 2일에 기계장치 구입했고요. 취득원가 4천만 원, 잔여가치 0원,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이랍니다. 정액법 상관이니까 취득원가 4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0원 나누기 5년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올해 1월 2일 날 구입했으니까 1년치 다 그냥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월할로 굳이 한다면 12분의 1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금액은요. 4천만 원 나누기 5 800만 원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계산했고 이거를 뭐 수동 계산 임의해도 됩니다만 자동 계산으로 작업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됐죠? 다만 조금 자료가 조금 더 보완되면 명확할 것 같아. 1월 1일에 구입한 게 아니고 1월 2일에 구입했잖아. 그러면 1월 달분을 한 달치 전체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또는 365일 중에서 하루가 빠졌는데 이거 1년치 전부터 해도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야. 자료가 조금 미진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료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보완할게요. 됐죠?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완성도 높게 내용을 좀 보완하게 할 거다. 자, 요 뒷부분에 문구를 좀 추가할게요. 단 월할 계산하며 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하루 모자라더라도 신경 쓰지 말았고 뜻이다. 그지? 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되죠? 이렇게 딱 문구를 추가하면 불필요한 혼란 없을 것입니다. 됐죠? 자, 그때 좀 메모했고 이제 지웁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동 결산으로 작업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지? 5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되고 기계장치입니다. 그지? 공장에서 쓰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었다. 공장에서 쓰는 기계장치 제품 매출원가 쪽에 반영돼야 되고 경비 쪽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그 중에서 기계장치 그지? 얼마? 금액이 8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고 예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확인해 볼까? 새로 고친 버튼 누르면 5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 800만 원 그리고 207번 코드인가 보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획이 대변에 800만 원 적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마지막 문제 6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하겠다. 그지?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6월로 조회합니다. 자, 유동자산의 합계 이렇게 적혀 있고 자, 998135000 그 다음에 유동부채 그지? 유동부채 합계 유동부채 합계가 아이고 여기 있다 그지? 41765137 5 그지? 두 개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다. 998 135
000 빼기 417 651 375 하면 580 483 625 그지? 580 483 625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메뉴 요 열려 있는 거 닫고 그다음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클릭해서 맨 아래쪽에 그지? 여기 1번 문항에 580 483 625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것이다. 2번 문항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란의 일반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요 란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부가가치 모듈 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부가가치세 왼쪽에 있는 요 란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뭡니까? 왼쪽에 있는 상세 내용들이 오른쪽에 적힌다 이겁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요 왼쪽에 있는 란을 주로 물어봤는데 이번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요 란을 물어봤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겁니다. 분홍색 부분은 매출이다, 그지? 그리고 하늘색 부분은 매입이다, 그지?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이 톡 튀어나온다. 뭐 이런 구조로 나와 있고 그 외에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규정 그런 것들이 경감, 공제세액 뭐 이런 하단부 쪽에 기록될 겁니다. 크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매입 쪽이다 이겁니다. 매입한 것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일반세액이래. 뭐냐면 이거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오른쪽에 있는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설명할게. 매출이고 매입이고 뭐 경감인데 매입 쪽에 있는 건데 자, 매입이 구성이 보면 세금계산서 받은 거 일단 위쪽에 적혀. 세금계산서 받은 거 적어주고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소 공제 안 되는 거는 다시 16번 라인에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6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란이었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할 때는 12번 란에 적어주면 돼. 그 다음 중요한 게 14번 란이다 이겁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 요거는 뭘 적는다고 했습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10번, 11번, 16번 란에 전부 적히는 거야. 14번 란은 이거야. 세금계산서는 안 받았어.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 중에서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 부분이 14번 란에 적힌다 이겁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라인이 하나밖에 없잖아. 요거는 결론값만 적어주는 거고 상세 내용은 여기 오른쪽에 적어준다고. 14번에 적히는 거는 상세 내용을 여기에 좀 적어주세요 라고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 중에서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여기 적어주는 거야. 적어줄 때 항상 일반 매입인지 고정 매입인지로 나눈다 그지? 무슨 매입이라고 했습니까? 일반 매입이라고 했어. 고정 매입 말고 일반 매입. 그래서 41번 라인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제목 읽어볼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14번 라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쪽에 반영되는 상세 내용 중에서 세금 계산,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을 합해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서식에 상세 서식에 적어준대.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 서식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이런 상세 서식은 전산 세무 2급에서 배우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세 서식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서식을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란을 물어보는 것이 조금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 틀려도 뭐 큰 걱정하지 말라고.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 됐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수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가 여기에 적히는데 그중에서 일반 매입, 고정 매입으로 나눈다. 그중에서 물어보는 게 일반 매입이니까 41번 라인으로 답을 찾아야 되고 금액은 공급가액, 세액은 부가가치세다. 그지? 물어보는 게 일반 매입 세액을 물어보는 거라고. 세액. 부가가치세 금액을 물어보는 거다.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15000이 정답이 될 겁니다. 조금 어렵다. 그지? 왜? 신고서 상세 서식 작성하는 걸 우리가 안 해봤잖아. 괜찮어. 틀려도 괜찮다. 나중에 전산 세무 2급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내용이더라. 자, 그래서 15,000원이라는 결론값 찾았고 입력합니다. 자, 그다음 3번 문항.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의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 바로 알 수 있겠네. 자, 부가세 신고서 다시 연다. 1월부터 3월.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일단 매입소공제 받든 못 받든 적어준다. 그지? 10번 또는 11번 라인에다가 여기 쪽에 있겠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중에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 매입 말고 고정자산 매입. 11번 라인에서 답을 찾자. 매입세액을 묻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다. 그지? 얼마? 42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420만 원 계산기에 금액 두드려 놓고 자 메뉴 닫습니다. (420000) 됐습니다. 닫기. 지금까지 제9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